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봤더니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의 눈빛, 움직임에서 강력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죠. 근성과 투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동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내면의 힘,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스티브 매그니스의 강인함의 힘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강인함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 더 솔직히 말하면 야수처럼 힘센 남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강인함을 말할 때 남성성이 깊이 각인된 탓에 강인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남성미가 넘치고 참을성이 강하며 냉혹해 보이는 사람을 강인한 사람과 혼동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냉혹함이 강인함이라고 착각할 때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가 강인함을 기르는 수단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다. 실제로 강인해지는 것과 강인해 보이는 모습을 혼동한다. 아이를 냉혹하게 몰아붙이면서 제대로 훈육한다고, 그러니까 강인하게 키우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건 모두 가짜 강인함이다. 극한의 훈련에서 생존한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믿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강인함을 기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통용되었다. 즉, 강한 마음과 몸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만이 성과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1200명이 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 군대에서조차 성과는 저조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권위주의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병사가 그와는 반대되는 세심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동료 병사에 비해 힘든 병영 생활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강인함을 기르겠다는 취지의 권위주의형 교육과 양육 또는 코칭이 오히려 연약하고 자립심이 약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생각해보자. 처벌이 두려워서 무조건 규칙을 따랐던 아이가 자신을 통제할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두려움이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독립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감독이 코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만 열심히 뛰던 선수가 감독이 없으면 경기장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강인함에 길들여진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윗사람, 두려움, 이걸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는 역경을 헤쳐나갈 아무런 힘도 기량도 남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는 강력한 지도자를 더 좋은 리더십으로 여기는 습성이 있다. 이런 지도자가 승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렇지 않다.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리더십 스타일과 강인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했다. 운동선수와 감독 약 200명을 조사했더니 강인한 정신력을 고취하는 열쇠는 독재자처럼 억압하는 권위주의 리더십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신뢰와 겸손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는 감독의 능력에 있었다. 우리는 구시대 방식의 강인함과 작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강인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신감과 야망이 넘쳐서 무조건 막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의 몸은 본래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마다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마주할 위험이 그 실체를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살아남고 그 다음 이제 성공까지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선을 다해 추리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슴이 뛰는 이유는 곧 벌어질 일을 우리 뇌가 미리 짐작하기 때문이다. 고공 낙하를 위해 비행기가 알맞은 고도에 오르는 동안 초보자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숙련자는 설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초보자는 몸에서 급성 스트레스의 반응에 분비되는 물질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숙련자의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완전히 똑같은 일을 앞에 두고 초보자와 숙련자가 서로 전혀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강인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기꺼이 도전해야 할 것으로 인식할지는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자신의 역량을 거짓 없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바로 이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재력을 끌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도대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사실 인간의 본성이기에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도 똑같다. 결국 자신감, 자기 확신이 없으면 내면에서 불안감과 의심이 자라는 것이다. 의심이 싹 트면 처음에는 좀 현실적으로 스스로 주제 파악 좀 하고 목표를 세우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다가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게 된다. 내가 저 정도 수준으로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뭐 엄청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의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능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과 자신 앞에 놓인 도전과제 사이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자, 이 자신감과 강인함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자신감을 기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신감을 연기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자신감을 연기하는 것이다. 불안이나 걱정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소위 큰 소리 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압박이 심해지면 이런 연극이 통하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은 거짓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다시 강조해서 말한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이 인간의 본성을 그냥 무시하는 게 자신감이 아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현재 역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다. 진짜 자신감은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뿌리 깊은 확신이다. 가짜 자신감은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다. 진짜 자신감을 얻으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디딘 채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2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면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것이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적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다. 자기 행동을 선택한다는 감각, 즉 통제감은 자포자기인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통제감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몸의 반응뿐만 아니라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자체가 달라진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삶의 난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택권이 없다면 어떨까? 전전두피질이 비활성화되면서 실로 엄청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뇌는 모든 자극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상태가 되기에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이 사라지면 사람은 희망을 잃고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데 있다.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시작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봤더니 그들은 추구하는 목표가 남들과는 정말 확연히 달랐다. 두려움이나 죄책감 또는 압박감 때문에 버티는 걸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너무도 버거워 보이고 지칠 법한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남들보다 자주 성공을 거두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상황을 위협으로 느낄 것인가 아니면 도전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렸다.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긍정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라. 이건 내가 부딪혀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 간단하다. 강인함이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강인함은 결국 두 단어로 요약된다. 인내다. 그리고 열정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할까? 아니다. 강인한 사람들은 포기할 줄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때론 인내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고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길도 아니란 걸 우린 잘 알고 있다.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전문 산악인이다. 산 정상이 바로 코앞이다. 하지만 나는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더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소도 부족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의 몸 상태보다 더 버거운 도전이다. 정상까지 오를 수야 있겠지만 하산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힘이 내겐 없다. 나는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최근 100년 동안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죽음의 구간으로 불리는 해발 8,000m에 도달한 산악인 가운데서 단 10%만이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73%는 모두 하산할 때 사망했다. 이렇게 가장 위험한 하산이 남아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써서라도 끝까지 정상에 오르는 게 좋은 판단일까? 아니면 안전한 하산을 새로운 목표로 재설정하는 게 좋은 걸까?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강인한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강인한 사람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이 직면한 현실과 이걸 뛰어넘기 위해 견뎌야 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냉철함을 지녔다. 그래서 목표를 다시 설정할 줄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에 다시 몰입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강인한 사람은 흑백 논리의 세상에 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 후에 타협할 줄 알고 또 다른 가치가 있는 목표에 전력을 다한다.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큰 소리만 치고 정작 자기가 내뱉은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자신만만하다 못해 자만하는 사람도 참 많다. 그럴듯한 모습만 올리는 인스타그램의 사진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강인함을 추구해왔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다. 어쩌면 지금도 강인함을 연출하고 거짓 환상 속에서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 권위와 통제를 무기로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는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강인한 척 행동하면서
실제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금세 사라지고 만다. 앞서 강조했듯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승부처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면의 힘을 중시하는 강인함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 가짜 강인함을 벗어나서 진짜 강인함을 찾아야 한다. 우린 외면이 아닌 내면이 강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기 작가 조슈아 울프 생크는 한 남자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의 습관과 선택들이 모두 모여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로 나아갔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을 뿐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링컨이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척하지 않는다.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는다. 실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위기 뒤에 더 성장한 나를 만날 기회를 기다린다. 우리에겐 강인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